5강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이름과 값을 구성된 프로퍼티들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름이 붙어있는 데이터 값들의 모임이고 복합적인 타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를 상속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은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객체 리터럴을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empty 객체는 지금 프로퍼티와 메소드 아무것도 없고요. 포인트 객체는 xy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요. 스튜던트는 name, age, 폰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와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toString의 name 프로퍼티와 age 프로퍼티, 폰 프로퍼티 접근할 때 앞에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new 연산자와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면 빈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empty와 point라고 하는 비어있는 객체 두 개를 만들었고요. 예제와 같이 포인트 객체 x 프로퍼티, y 프로퍼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비어있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여기에 name 프로퍼티, age 프로퍼티, 폰 프로퍼티, 그리고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직접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원하는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성자 함수, 우리가 직접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생성자 함수는 객체를 만드는 틀이 되고요. 따라서 생성자 함수의 이름은 new 연산자와 생성자 함수 호출을 통해서 만들게 될 객체 타입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고요. 생성자의 이름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하는 이유도 다른 함수와 구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생성자 함수의 역할은 this 키워드가 나타내는 객체를 초기화할 뿐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따라서 생성자 함수 구현 시에는 return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제 코드에는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nap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property name과 property age, property 폰을 초기화하고요. toString 메소드는 이러한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코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new 연산자가 생성하는 객체는 어떠한 프로퍼티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객체 생성 이후 new 연산자는 지정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여 명시된 인자들을 전달하고 방금 생성된 새 객체도 this 키워드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생성자 함수는 이 this 키워드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객체를 초기화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this는 생략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성자 함수를 직접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본 생성자 함수들이 아닌 사용자 정의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도 기존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new 연산자 뒤에 생성자 함수 호출이 따라와야 되는데요. 예제에서 보다시피 student1과 student2라고 하는 객체는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05 웹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템플릿을 블랭크로 해서 05-01 HTML을 추가하고요. 스크립트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ctangle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생성자 함수는 프로퍼티를 만드실 때 this 점 하고 프로퍼티 명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point x, point y, 그리고 width하고 height라고 하는 4개의 정보가 프로퍼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개 변수 x, y, w, h에 의해서 초기화되겠습니다. 또한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toString 메소드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thi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this 키워드를 통해서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부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또한 생성자 함수는 리턴문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생성자 함수를 만들 때 여러분이 따르셔야 될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new 연산자와 생성자 함수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1과 rect2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x, y 값, 그리고 width하고 height, x, y 값, width, height 정보를 줘서 rect1과 rect2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 만들어진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출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두 개가 만들어진 rect1은 포인트 x, 포인트 y가 100, 120, 그리고 width하고 height가 20, 30인 객체고요. rect2는 250, 300, 그리고 width height는 30, 5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객체의 멤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객체의 멤버는 일반적으로 생성자 함수 내에서 this 키워드를 이용해서 추가가 되고요. this 키워드는 바로 new 연산자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객체를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의 멤버는 런타임 시에 동적으로 추가하고 삭제가 가능하니까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예에서처럼 new 연산자와 rectangle 생성자 함수 호출을 통해서 rect1, rect2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rect1 객체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rect1과 rect2에 대해서 area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은 rect1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rect2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rect1과 rect2는 서로 독립적인 객체 영역을 가지고 area라고 하는 메소드는 rect1 객체에만 추가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메소드의 경우에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에다가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토타입 활용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는 객체 생성 후에 객체명 다음에 점과 프로퍼티 명을 붙이거나 객체명 다음에 대괄호로 둘러싼 프로퍼티 명 문자를 써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접근되는 프로퍼티나 호출되는 메소드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mass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인데요.
메스 생성자 함수에는 모든 메소드가 생성자 함수를 통해 소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멤버 접근 방법은 생성자 함수의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름 충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생성자 함수에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추가해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05-02 HTML을 추가하시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십니다. 여기서는 생성자 함수의 멤버 접근법을 배워볼 텐데요. 에어리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생성자 함수의 멤버를 만드는데요. 생성자 함수도 함수 객체이기 때문에 멤버를 여러분도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프로퍼티 트라이앵글을 추가하는데 거기에 함수를 할당합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이란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 또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서클이란 이름으로 해서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원의 면적을 구하는 세 개의 함수를 에어리어라고 하는 빈 생성자를 통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트라이앵글과 렉탱글과 서클이라고 하는 세 개 함수에 접근을 하실 때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트라이앵글을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또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렉탱글 그리고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서클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자, 서클이 숫자값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넘버라는 래퍼 객체의 toFixed를 이용을 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트라이앵글 함수와 그리고 렉탱글 함수 그리고 서클 함수의 수행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빈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함수들과의 이름 충돌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빈 생성자 함수를 이용을 해서 뒤에서 나오는 네임스페이스와 같은 자바스크립트가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토타입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는 객체를 내부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객체의 실체는 실제로 오브젝트 객체고요. 모든 객체는 프로토타입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객체를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죠. 뉴 연산자와 생성자 함수 소출을 통해서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뉴 연산자는 빈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를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 값을 이용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함수에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있고 함수가 정의될 때 생성되고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프로토타입 객체는 생성자 함수에 연결되고 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생성되는 객체들은 생성자 함수와 연결된 프로토타입 객체 프로퍼티들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프로토타입 객체가 메소드나 상수와 같은 프로퍼티를 위치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타입 객체에 의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실행 코드들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프로토타입 객체 프로퍼티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어도 기존의 객체들은 역시 변경되거나 추가된 프로퍼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렉탱글 생성자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에 에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코드가 보이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객체들이 프로토타입 객체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은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객체가 상속해서 쓸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죠. 05-03 HTML을 추가하시고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십니다. 여기선 프로토타입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을 예제 코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생성자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프로퍼티, 포인트 x, 포인트 y, width, height라고 하는 4개의 프로퍼티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렉탱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toString, 그리고 면적을 구하기 위한 area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때 생성자 내에다가 직접 기술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객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자, 렉탱글이 가지고 있는 렉탱글 함수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그러면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객체에 여러분들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럼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하게 되면 렉탱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든 모든 객체들은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렉탱글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객체는 프로토타입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객체는 전부 toString이라고 하는 코드를 상속받아서 쓰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이때 this 키워드는 당연히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 필수적인 키워드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에어리어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로토타입 객체에 에어리어라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하는데요. 이 에어리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객체가 갖고 있는 width하고 height 정보를 이용을 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rect1과 rect2 객체가 new rectangle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rect1에 대한 부분을 출력을 하고 당연히 toString이 호출이 됐겠죠. 그리고 rect1의 area를 호출을 해서 면적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rect2도 마찬가지로 area 호출을 통해서 rect2의 면적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메소드 구현의 장소로 활용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행 코드의 어떤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또 한 군데서 코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드의 유지 보수도 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실행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 rect1의 에어리어의 실행 결과는 rect1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rect2 역시 에어리어 코드는 당연히 프로토타입에 존재를 하지만 이때 수행했던 결과는 이 rect2가 가지고 있는 값에 기반해서 코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객체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하는 생성자 함수를 참조하는 constructor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constructor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객체의 타입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객체 생성도 가능합니다. constructor 속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04 HTML을 추가하시고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코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를 위한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렉탱글 생성자 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작업하셨던 toString 에어리어 코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rect1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rect1에는 자, 모든 객체는 constructor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constructor는 자기
자신 객체를 만든 생성자 함수에 대한 참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ct1의 constructor property는 rectangle이 되겠죠. 자, 그런데 rect1의 constructor가 rectangle 생성자 함수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rect1의 constructor까지가 rectangle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ct1의 constructor의 프로토타입이 rectangle의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쓸 수도 있겠네요. rect1의 constructor를 이용을 해서 생성자 함수를 대신 쓰는 겁니다. new하고 생성자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rect1의 constructor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한다 라고 선언하시면 새로운 객체 rect2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constructor property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실 때 또 중요한 컨셉이 되기 때문에 꼭 객체에는 자기 자신을 생성한 생성자 함수에 대한 constructor property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행 결과 확인해 보죠. 렉트원 객체의 생성자 함수는 당연히 rectangle일 거고요. 그리고 동일하다라는 프로토타입 객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true 값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rect2가 만들어졌네요. rect2에 보시면 toString이 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constructor property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네임스페이스 구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빈 객체를 이용을 해서 네임스페이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 구현 코드가 없는 생성자 함수를 작성을 해서 쓰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생성자 함수의 멤버 접근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생성자 함수의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하위에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하위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 객체를 생성할 경우에는 풀네임으로 생성자 함수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